여러분은 블랙핑크의 로제를 아시나요? 브루노 마스는 알고 계세요? 손흥민 같은 스포츠 스타의 이름이 더 친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걸 그룹 중에 하나인 블랙핑크의 보컬인 로제라는 이름도 아마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언급되어질 또 한 명의 가수인 브루노 마스. 브루노 마즈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음악 프로듀서, 그리고 퍼포머로 본명은 피터진 에르난데스 피터진 허넨데즈입니다. 하와이 출신으로 팝, 펑크, 소울, R&B, 힙합, 그리고 레게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활기찬 무대 퍼포먼스와 파워풀한 보컬, 그리고 뛰어난 댄스 실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저스트 더 웨이 유 아, 그러네이드, 락트 아우트 어브 헤번, 업타운 펑크 등 수많은 히트곡들을 발표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하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음악은 대중적이면서도 감성적이며 특히 신나는 리듬과 함께 로맨틱한 가사를 통해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가수 모두 너무나 유명한 가수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유튜브에 올라온 한 뮤직비디오가 불과 며칠 만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뷰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은 바로 K-POP 스타 로제와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 그들의 신곡 APT는 한국과 미국 음악의 완벽한 융합으로 팬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선사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 배경에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재미있는 이야기, 즉 로제의 술자리 게임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PT라는 노래의 탄생 스토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노래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을까요? 이 모든 시작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한국에서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함께하며 벌어진 작은 해프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국 전통 술자리 게임인 아파트 게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제가 브루노 마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며 술자리 게임을 가르쳐주던 중 게임의 독특한 규칙과 분위기에 빠져든 브루노 마스가 이 게임을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자는 농담을 던졌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음악적 영감이 폭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APT였죠. APT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노래가 단순한 팝이나 K-POP이 아니라 두 문화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로제는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술게임에 대한 노래를 써도 될지 망설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적인 술게임을 서양의 팝음악과 융합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도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루노 마스와의 작업을 통해 그녀는 이 노래가 얼마나 독특하고 흥미로울 수 있는지 깨달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국어 발음인 아파트가 반복되며 브루노 마스의 세련된 보컬과 로제의 청아한 목소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뮤직비디오 속에서 브루노 마스가 양손에 태극기를 흔드는 장면은 한국 팬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적인 요소를 힙하고 세련되게 풀어낸 장면들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그들이 함께한 이 술자리 게임은 단순한 유희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교류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이 게임에 대해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완전히 빠져들었다. 한국의 술자리 문화는 미국과 전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친밀감과 유머는 음악처럼 국경을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로제와 함께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것이 운명과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노래가 발표되기 전 로제는 이 곡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술게임을 주제로 한 노래가 과연 대중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그녀를 괴롭혔죠. 술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한국적인 요소가 가득 담긴 이 곡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곡이 발매되자마자 전 세계 팬들은 이 노래의 신선함에 열광했습니다. 노래는 단순히 술게임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유머, 그리고 문화적 교류를 담아낸 곡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해외 팬들은 이 곡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며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로제가 브루노 마스에게 장난스럽게 키스를 시도하는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실제로 썸을 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후 로제는 한 인터뷰에서 이 곡은 그저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를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브루노 마스와의 작업은 정말 꿈 같았다. 우리는 작업 내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며 즐겼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그녀는 사실 나는 브루노 마스에게 키스를 시도한 적은 없지만 팬들이 그렇게 상상해준다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며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APT는 단순한 음악적 협업을 넘어서 글로벌 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사랑받게 만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가 발매된 지 단 며칠 만에 APT는 유튜브에서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히 조회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며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지어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K-POP과 팝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글로벌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후 전 세계 팬들은 진정한 한미 합작의 성공적인 예라며 환호했습니다. 한국의 술자리 게임과 팝음악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은 처음이며 이는 K-POP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한국적인 요소를 이렇게 세련되게 풀어낼 수 있다니 정말 놀랍다. 브루노 마스와 로제의 케미가 대단하다. 이 곡은 틀림없이 역대급 콜라보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로제는 이에 대해 이번 곡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브루노 마스와 함께 작업한 경험은 내 음악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고 창의적인 음악 작업을 많이 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APT는 단순히 노래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K-POP의 저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적인 문화와 팝의 결합은 더 이상 새로운 시도가 아니며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는지 보여준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글로벌 콜라보가 계속되며 K-POP는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단순한 흥겨움만이 아닌 두 아티스트의 창의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대되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APT, 그 이상의 노래, 그 이상의 문화적 교류를 경험하게 한 이 곡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세상에, 최근 몇 주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 문화를 깊이 탐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건 가수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신곡 APT 덕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유튜브에서 추천으로 뜬 뮤직비디오를 보게 된 거였는데 그게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 APT 뮤직비디오를 틀었을 때 곡의 강렬한 리듬과 중독성 있는 아파트라는 가사가 나를 사로잡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아파트가 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죠. 한국말이라곤 안녕하세요 정도밖에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멜로디와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신났고 노래가 끝날 때쯤엔 그 아파트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APT의 가사와 의미를 찾아보고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더 알게 되면서 한국의 술게임인 아파트 게임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관심은 K-POP를 넘어 K-컬처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K-POP 때문이었어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을 통해 한국 음악에 매료됐지만 그게 단순히 음악에서 그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APT는 음악 너머의 한국 문화를 알게 만드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이 아파트 게임이요. 처음엔 술게임이라고 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술자리 문화는 정말 독특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게임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이 특정 숫자를 외치면 참가자들이 그 숫자만큼 손을 폭에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맨 아래부터 손을 하나씩 빼는 거죠. 처음 외친 숫자와 손을 뺄 때 타이밍이 맞으면 벌주를 마시는 규칙이에요. 이 단순한 규칙에서 나오는 긴장감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 친구들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APT 뮤직비디오에서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실제로 아파트 게임을 즐기는 장면이었어요. 뮤직비디오에서 그들이 게임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보면서 나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리고 곧바로 인터넷에서 아파트 게임을 검색하고 게임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로제 덕분에 한국 술 게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하지만 로제가 소개한 한국 술 문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파트 게임과 함께 또 하나의 한국 음주 문화인 소맥이 있었어요. 사실 소맥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한국의 전통 음료 같은 건데 로제가 아파트 게임을 할 때 항상 마시는 음료로 소개하더라고요. 아파트 게임을 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류는 소맥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소맥이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엔 굉장히 생소했지만 그게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음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작은 파티에서 저는 APT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걸 그대로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아파트 게임을 설명하고 한국식으로 술을 마셔보자고 제안했죠. 물론 그 전에 로제가 말했던 소맥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맥 만드는 방법을 검색해보니 소주와 맥주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소주를 컵에 먼저 따르고 맥주를 그 위에 부어 황금 비율로 섞으면 완벽한 소맥이 완성된다는 걸 배웠어요. 처음엔 다들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는 다들 엄청 즐거워했어요. 아파트 게임은 생각보다 긴장감이 넘쳤고 벌주로 소맥을 마실 때마다 다들 웃음이 터졌죠. 친구 중 한 명이 이거 진짜 재밌네. 로제가 이걸 마신다고? 그럼 나도. 라면서 더욱 열심히 게임에 참여하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뮤직비디오에서 즐겼던 것처럼 아파트 게임을 즐겼어요. 그 와중에 아파트 라는 가사를 다 함께 따라 부르면서 한국 문화를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날 이후로 친구들이 소맥을 자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술 문화가 이토록 강렬할 줄은 몰랐어요. K-POP 덕분에 한국을 처음 알게 된 우리는 이제 K-컬처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아파트 게임, 소맥, 그리고 로제의 신곡 덕분에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APT의 뮤직비디오가 단순한 노래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음악을 넘어 한국의 술자리 문화까지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 미국의 여러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파트 게임과 소맥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아파트 게임을 즐기고 소맥을 마시면서 로제가 즐겼던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 하면서 모두가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그리고 아파트 게임을 할 때는
항상 배경음악으로 로제의 APT가 흘러나오죠. 이 노래가 단순히 K-POP의 영역을 넘어서 K-컬처를 대표하는 상징처럼 자리 잡은 느낌이에요. 최근 로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까지 큰 반응을 받을 줄 몰랐다며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소맥을 마시며 아파트 게임을 할 때의 즐거움을 세계 팬들과 나누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죠. 그녀가 이끌어낸 이 한국 문화의 파급력은 실로 대단해요. 단순히 노래가 히트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 매력에 빠져들게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접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K-POP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이 놀라운 협업은 단순한 콜라보레이션이 아니라 두 문화의 만남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몸소 체험하며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자주 아파트 게임을 즐기고 소맥을 만들며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항상 APT가 우리 곁에 있죠. 이 노래는 단순히 인기 있는 곡이 아니라 저와 친구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함께 즐기게 만든 특별한 곡이 되었어요. K-POP 전 세계를 사로잡은 것처럼 이제는 K-컬처도 그 무한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저는 그 중심에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의 문화에 푹 빠진 또 다른 한 명의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의 천재 기타리스트 김진산에 관한 내용인데 그를 모르신다면 유튜브에 슈퍼밴드의 김진산이라고 검색해 보신다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소년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기타리스트 김진산에게 열광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실게요. 미국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나는 기타에 푹 빠져 지내고 있었다. 클래식 기타부터 재즈, 블루스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연습하고 배우며 나만의 소리를 찾으려 노력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제목은 한국 기타 천재 김진산의 자작곡 크로였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서 클릭했다. 한국 기타리스트?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는 마음이었는데 그 생각은 동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뒤집혔다. 김진산이라는 이 소녀는 기타를 단순히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와 하나가 되어 있었다. 손가락이 기타의 줄을 휘저으며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핑거스타일이라는 기술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감정과 테크닉을 완벽하게 결합한 연주는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는 연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곡 크로는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슬프고도 강렬한 감정의 흐름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나는 그 순간 김진산이라는 기타리스트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김진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그의 경력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2005년생, 불과 18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고 2017년 만 12세의 나이에 마틴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했다. 그가 마틴 콘테스트에서 선보인 연주는 단순한 실력 이상의 것이었다. 그가 자작한 바오밤 나무라는 곡은 마치 그가 기타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담은 듯한 곡이었다. 그 나이에 저런 깊이 있는 곡을 만들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김진산은 SBS 영재 발굴단에도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고 각종 대회에서 대상을 휩쓸며 이미 한국 내에서 천재 기타리스트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존경하는 기타리스트는 바로 김은성. 김은성의 제자로서 그에게 기타를 배우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고 했다. 사실 이쯤 되면 그가 대단한 음악 천재라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를 가장 감탄하게 만든 순간은 JTBC 슈퍼밴드이에서 그의 자작곡 크로를 들었을 때였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연주가 끝나자마자 기립박수를 보냈고 모두들 완벽한 연주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연주하는 기타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기타는 그의 목소리였고 그의 감정이었으며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었다. 김진산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나는 점점 그에게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나이가 놀라웠다. 만 12세에 이미 마틴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하고 14세에 첫 앨범을 발매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그가 자작곡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은 단순한 재능 이상의 것이었다. 그의 곡을 들으면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완벽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다시금 놀라게 되었다. 사실 그전까지 나는 한국을 K-POP의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을 보면서 K-POP의 위대함을 알긴 했지만 김진상 같은 천재 기타리스트가 있는 나라인지는 몰랐다. 한국의 음악 교육 시스템과 음악적 환경이 이렇게까지 뛰어나다니. 김진산을 보고 나서 나는 한국인들이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분야에서 얼마나 뛰어난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김진산을 처음 접했을 때처럼 또 다른 충격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했다. 그래서 그의 다른 곡들도 들어봤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기타 연주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과 생각들이 그대로 묻어나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지금은 한국의 음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김진산을 보며 느낀 것은 단지 그의 기술적인 능력만이 아니었다. 그는 기타라는 악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예술가였다. 그리고 그 힘은 한국의 문화와 환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진산의 연주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음악적 위대함을 다시금 전 세계에 알리고 있었다. 그의 연주를 본 후 나 역시도 기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나는 그가 말한 것처럼 단순한 기술 연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음악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도 가끔씩 그의 유튜브 영상을 다시 찾아본다. 그리고 그의 연주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생각한다. 김진상 같은 아티스트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영감이 된다. K-POP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이제 K-컬처와 한국의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타리스트 김진산이 있다. 그의 음악을 듣고 한국의 대단함을 새롭게 알게 된 나처럼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그의 연주를 통해 한국 음악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떠신가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 감동 텔러에서는 앞으로도 한국의 감동 사연을 더욱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